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가 개별 주식이 아닌 ETF로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ETF로 투자해야 하는 진짜 이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글로벌 탑10 기업들은 빅테크 기술주 기업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되리라고 보시나요? 다시 말해서 지금 1등부터 10등까지 하는 회사들이 1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이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 생각은 아니다. 입니다. 그럼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대의 글로벌 탑10 기업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탑10으로 군림한 것은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인데요.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등등의 빅테크 기업들도 한때는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규모의 회사로 시작했으나 시대를 잘 만나며 정말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성장해서 지금의 빅테크 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은 글로벌 탑10의 순위표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바르게 변동하고 뒤바뀐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 들어서는 혁신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어떤 기업이 순식간에 글로벌 탑10 기업으로 성장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작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글로벌 탑10 기업들 순위표입니다. 1위는 단연 애플이고 2위는 사우디의 석유 기업인 아람코입니다. 그 뒤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이 뒤따르고 있네요. 참고로 테슬라는 올 들어서 힘을 못 쓰며 글로벌 탑10에서도 탈락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와 반해 엔비디아는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탑5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실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TSMC가 글로벌 탑10에 들어와 있는 게 독특합니다. 다음은 1900년대 나라별 수익률 도표인데요. 항상 미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역사적으로 보니 그렇지도 않네요. 1960년대에는 스페인이 최고였고 197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최고였으며 1980년대에는 스웨덴이 최고였습니다. 1960년대에 70년대에 미국은 뭐라고 있었는지 아예 보이지도 않네요.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을 거치며 공룡 빅테크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미국 중심의 기술주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대별 글로벌 탑10 기업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계속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며 뒤바뀐다는 거예요. 참고로 지난 30년 전에 탑10이었던 기업 중에 지금까지 탑10 안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해요. 나머지는 모두 뒤바뀌었고 심지어 어떤 기업은 왕년의 영광을 뒤로하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회사들도 즐비합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단언컨대 이 같은 격변은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수그러들진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마치 천년 만년 현재의 입지를 유지할 것 같아 보이지만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어떤 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지며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며 또 어떤 기업은 변화에 적응하며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도태되고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우리가 과연 알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재무구조가 튼실하고 매출과 이익이 우상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참고로 주변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30년 전부터 삼성전자를 꾸준히 투자했으면 대박 났을 건데 왜 투자 안 했냐고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3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삼성전자를 고를 성견지명이 있을까요?
30년 전에 삼성전자는 그저 그런 전자회사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과를 놓고 짜맞춰보면 뭐든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도 우린 절대 삼성전자에 투자 못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모른다는 것을 쿨하게 인정하자. 두 번째, 기업의 미래는 모르지만 시장의 미래는 역사가 증명한다. 그러므로 맘 편하게 ETF로 투자하자는 것이 돌고 돌아 오늘의 결론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고 긴다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도 장기적으로는 S&P 500의 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고요.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시장의 소음들이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것은 오만이며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사라지고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술 혁신과 더불어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 하나는 지난 300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ETF로 맘 편하게 투자하시는 게 어떠세요? 오늘은 우리가 왜 개별 종목보다 ETF 투자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 이야기가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 되세요.